자, 책 기준으로 페이지 31쪽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내용으로 보자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파트를 이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는 일단 미정계수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쓸까? 켜야지. 언제? 네, 뭐. 자, 일단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다라고 하는 이제 책 기준 페이지 31쪽이야. 자, 여기 미정계수 구하기라는 부분은 약간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아까 부정형 중에서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 하나. 바로 0분의 0의 꼴이 있지. 이 부정형에 대한 이제 거꾸로 역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모에다가 x 빼기 2분의 두고 그다음에 여기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났다. 그럼 이거 극한 취하면 이제 결과가 3이다.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야?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답이겠지. 근데 여기 1번 파트에서 이제 문제는 약간 목적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미지수들을 주어지는 거야. 여기다가 뭐 a, b 이렇게. 그래서 야 다음 극한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3이 되도록 하는 요 미정계수 a와 b를 구하여라. 이게 이제 문제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을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둔 이유가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인 바로 이 a 값 그리고 이 상수항도 이제 계수에 포함을 시켜서 미정계수를 거꾸로 구해줘라 라고 하는 문제들 파트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거 샌드위치 정리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미정계수 구하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약간 좀 당위성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 당위성. 그러니까 당위성은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리미트 극한 x가 a에 가까워질 때 자, fx분의 gx의 이제 극한 꼴이 나왔다고 해보자. 자, 여기서야 이거에서 라고 할게.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일단 fx를 극한을 취했는데 는 알파라고 쓸까? 그러니까 어떤 분수식 있지. fx분의 gx의 극한을 취했는데 얘가 어떤 특정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할 때 일대라고 쓸까? 가정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분모 자리에다가 극한을 취했는데 얘가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이 바로 분자에다가 극한을 취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gx도 0이어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당위성 부분이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린지 그냥 간단한 다른 예를 하나만 좀 들어서 표현을 해볼게. 가령 첫 번째 아까처럼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분모 자리에다 내가 x 빼기 3분의 라는 어떤 하나의 식을 썼다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 분자에다가는 그냥 평범한 x제곱 그냥 플러스 a 라고 할까? 근데 얘가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6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일단 현재 이거 극한을 먼저 취하라고 하니까 x에다가 그러면 3을 대입하고 분자에다가도 3을 대입해서 극한을 일단 취해 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x에다가 3 극한 취했을 때 일단 이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하니까 얘가 일단 0으로 먼저 수렴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형태가 0분의 무엇 이런 꼴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분자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9 더하기 a다라는 형태로 수렴하는 건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 9 더하기 a의 정체가 뭐가 돼야지만 이게 성립하냐 이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분모가 0분의가 나왔어. 근데 분자가 그럼 0분의 어떤 다른 상수의 꼴이 나왔다고 쳐보자. 얘가 가령 이제 계산했더니 1이 나왔다고 쳐보자. 이게 이렇게 된다. 말이 될까? 우리 앞에서 극한 취했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극한값 0이 나왔고 분자가 어떤 상수값이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일단 발산하는 형태야.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한값을 갖지 않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일단 이 3이라는 극한을 취했는데 그럼 분자가 여기에 어떤 일반적인 상수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게 모순이 돼버려. 말이 안 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분자가 어떤 특정 다른 상수값을 가지면, 즉 여기선 0이 아닌 상수겠지. 그렇다면 얘는 발산하니까 여기 있는 이 결과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에 모순점이 분명히 생긴다. 그럼 여기서는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아니라는 말은 K값은 오히려 0이 돼야만 한다는 걸 거꾸로 역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한마디로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했는데 분모가 0분의가 나왔어? 그럼 차라리 분자도 같이 0분의 0의 꼴을 같이 맞춰주면, 이거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부정형이니까 이건 변형의 여지가 그 다음에 생기잖아. 그럼 변형해서 얘가 오히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이 갖춰지는 건 오히려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A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야,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했는데 얘가 0분의가 나왔어? 그럼 분자에다가 극한 취했을 때 9 더하기 A, 이게 6이 되려면 당연히 얘도 기본적으로 0이 나와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기 위한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9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9로 바꿔치기 하고 약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극한 다시 취하면 이 값이 6이다 이렇게 성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문제 쓴 거 지웠니? 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야. 그런데 x 빼기 2분의 여기 분자에다가 뭐 x제곱 뭐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써놓을게. 자,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냐? 그냥 이건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뭐 6일 때 그냥 이렇게 해볼게. 자, 문제. 현재 이것이 극한값 6이라는 애를 강제로 가질 때, 자, 집중.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미정계수 a하고 b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잘 봐. 풀이 좀 약간 흐름 놓치면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수 형태의 극한을 취했는데 극한값을 갖는 데잖아. 근데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했어. 이 분모에 이 극한을 취했더니 얘가 0으로 간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지? 자, 극한 취했더니 분모가 일단 0분의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당연히 분자도 일단 0에 가까워져야지만, 그러니까 이 분자에다가 이 극한을 취했을 때 얘도 0에 수렴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제 그 분자에다가 극한 취할게. 그러면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0에 수렴해 줘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의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식이야. 그럼 미지수가 2개였는데 이 식을 이용하면 이제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바로 이거 그냥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할 거야.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리미트 극한 x가 2일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빼기 4 빼기 2a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여전히 이 값이 6인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이제 얘를 이 식을 이용했다라는 거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가 0인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된 상태란 얘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거 x 빼기 2하고 x 빼기 2가 분모 분자가 반드시 이제 나눠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이거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게. 자, x제곱 1, 1 그냥 둔다. 그리고 여기 x 빼기 2가 나눠져야만 한다는 건 얘도 인수 중에 x 빼기 2라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을 만들려면 여기 뭐 있어야 되냐? 준혁아! 자, 준혁아 그냥 이거 봐봐. 여기 이거랑 이거랑 곱했는데 여기 얘가 나와야 돼. 여기 뭐 있어야 돼? 이거 두 개 곱해서 이 상수항 만드는 형태. a 플러스 2.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상수항 만들어지잖아. 인수분해하는 거야, 강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곱했을 때 과연 얘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냥 써볼게. 그러면 위에 거 x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인데, 자, 이거 분배했을 때 1창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여기 있는 a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보일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2창 나오는 거는 x제곱 나오고, 여기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하면 이건 나오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로 분리를 한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x 곱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에다가 x 곱하면 a 더하기 2x 그 다음에 빼기 2x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동류항 정리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ax 맞아 떨어지게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분자를 인수분해했는데 그럼 x 빼기 x 빼기가 마침 있으니까 이제 이거 나눠버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리미트 극한 분모는 다 약분돼서 없어졌고 분자에 1차식인 x 더하기 a 더하기 2 하나만 남는데 이게 이제 6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극한 취해버리면 이게 4 더하기 a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a는 2다가 만족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a가 2면 여기다 a에다 2 다시 대입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8이다까지도 거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미정계수 이 a하고 b가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극한을 취했는데 분모가 0이 나왔어? 그럼 이거 분자도 당연히 0이 나와야지 라는 이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경험담을 좀 얘기하자. 나의 경험담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기계적으로라도 좀 잘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이제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막 되게 어려워하던 학생들인데 나중에 문제 푸는 거 보잖아? 그럼 다들 어떤 생각 갖고 푸냐면은 x에다 2 대입했는데 0 나오니까 분자에다가 대입해서 당연히 얘가 0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 근데 야 이거 왜 얘가 0일 때 왜 얘가 0이야 라고 물으면 다들 대답을 못해. 근데 그냥 그렇게 문제를 풀어. 워낙 기계적으로 이게 학습이 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푸는 거는 할 수는 있어. 근데 좀 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추가적으로 곁들이면 조금 더 변형되는 스타일에 대한 문제나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잡으면 훨씬 더 문제를 꼬아서 낸다 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네, 이게 첫 번째 형태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 똑같은 가정 한번 해보자. 리미트 극한 x가 a에 가까워질 때 분수 형태야. fx분의 gx가 극한을 취했는데 알파 1대. 자,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아까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만 한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은 그것도 성립할까? 자, 분자에 있는 애에다가 극한을 먼저 취했더니 얘가 0이면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리미트 극한 x가 a일 때 fx 이것도 0이어야 한다. 자, 어때? 이거 명제 위에 거하고 밑에 거 그냥 세트 개념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문제를 그래서 내가 하나만 좀 내보도록 할게. 자, 지금 현재 이거는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된다. 얘는 분자가 0이면 그러면 분모도 0이어야 된다. 자, 요건데 문제 잘 봐. 자, 리미트 극한 x가 3에 가까워질 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x 빼기 3 그 다음 분모 자리에다가는 그냥 x 더하기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문제. 자, 다음 극한을 취했는데 이 값이 어떤 k라는 하나의 상수값으로 극한값이 정해질 때 자, 문제는 a와 k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를 냈다고 쳐보자.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다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아까 했던 행동하고 그냥 똑같은 행동으로만 그냥 무작정 들이대잖아. 이거 그러면 답이 자칫하면은 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참고로 얘기할게. 이 문제는 답이 a와 k를 구하여라. 이것보다는 그냥 a는 지워버릴게. 그냥 k를 구하여라. 이 문제로 한번 내볼게. 이거 원래 k값 구하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사실 답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왜냐면 잘 봐. 만약에 이 문제를 아까처럼 이 명제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이 극한을 취하는데 x가 3일 때 극한을 여기 분자에다 취하니까 일단 분자가 0이 나왔잖아. 아, 그럼 분모도 당연히 0이어야 되겠지라고 하고서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9 빼기 12 더하기 a가 0이어야 된다. 나는 이 행동대로 한 거야. 그럼 여기서 a는 3이라고 나오잖아.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a에다 3 대입해서. 그럼 분자에 x 빼기 3 있고 분모에 x제곱 빼기 4x 그 다음 더하기 3이야. a에다 3. 근데 이게 k래. 근데 딱 이거 대입하면 0분의 0의 꼴 이제 나왔잖아. 우리가 원하는 아까 당위성에 해당하는
아,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어야 된다.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어야 된다. 목표에 이제 맞춰졌단 말이야. 이거 대입하면 0분의 0이야. 그러면 인수분해 해. 그럼 x가 3일 때 그럼 얘는 x 빼기 3, 그 다음 얘는 x 빼기 3, x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이니까 약분시켜버리고 여기다 극한 취하면 얘는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잖아. 아, 그럼 k는 2분의 1이네? 라고 해서 답을 2분의 1로 썼는데 답이 틀린 거야. 왜 틀리냐면 답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 여기서는. 근데 이 답이 왜 하나가 더 있냐면 애시당초에 지금 현재 이 명제 있잖아. 이것 자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여기서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명제를 정리할 때 반드시 하나가 곁들여져야 되는 형태가 단 알파는 0이면 아니다. 자, 이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왜 이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냐면, 자, 참고로 지금 이 조건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봐. 일단 첫째로 내가 A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볼게. 여기다 그냥 아까는 우리가 여기다 3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이제 이 의도대로 흘러갔을 거 아니야. 여기다 극한 이렇게 5 하나 대입해 놓고서 자, K 구하라 라고 만약에 나와 있었다고 쳐봐. 이것도 문제 성립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꼭 3일 필요가 없어. 이 극한이 성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 극한 취하면 분모는 9 빼기 12 더하기 5니까 2분의가 나오지. 근데 분자는 3 빼기 3이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그럼 2분의 0은 0이야. 그러면 K는 0이다 라고 해도 답은 성립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A 값이 뭔 값이든 그러면 상관이 없지. 여기 A에다가 내가 5를 쓰든 뭐 100을 쓰든 얼마를 쓰는 간에 분모는 어떤 상수가 나오고 0이 아닌 상수, 분자는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 결과값, 그러니까 이 지금 극한값을 구하면 얘는 0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알파는 0이면 안 된다 라는 이 조건이 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아까 분모가 0이면 분자는 0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분모는 항상 0이 아니어도 이 극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분모가 0이, 아니 분자가 0이 나왔어. 근데 이 분모는 0이 아니어도 어차피 0 아닌 수분에 0 하면은 0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조건에 야 대신에 이 K는 0이면 안 돼. 이 조건이 있는 상태라고 해봐.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에 이 답을 이제 완전 차단을 시켜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된다고. 그럼 이때는 얘가 0이면 얘도 같이 0이어야 된다는 이 조건으로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근데 이건 거꾸로 분자가 만약에 0으로 먼저 수렴을 하면 분모는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이 극한값 자체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일단 움직일 수 있다. 이 문제가 약간 좀 이제 거슬리는 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난이도 어렵다 이해하기. 그러니까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복습할 때 이 부분이 뭐에서 이제 갈리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뒤에 문제 풀면서도 한번 다시 좀 겪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밑에 있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내용 있지? 거기 부분 이제 정리해서 개념을 오늘 목표하는 부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연속은 아무래도 좀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앞에 연습 문제도 좀 해야 되니까.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얘기 마무리합시다. 자,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사실 여기 있는 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내용은 이 중에서 이제 일부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거이고, 원래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자, fx하고 gx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자, 이거 이면, 그러니까 fx라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다. gx가 항상 더 크다. 만약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예를 들면 fx가 지금 현재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gx라는 애가 얘보다 항상 더 위쪽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 3참수로는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뭐 어쨌든 얘보다는 얘가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얘보다 얘가 더 큰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가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바로 fx에 대한 어떤 극한을 취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fx 얘와 얘의 극한이 존재하고
존재하고 이것이 성립하면 그렇다면 바로 리미트 극한 fx와 그 다음 리미트 x가 a에 똑같이 갈 때의 gx의 극한. 자, 이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만약에 정해져. 그런데 fx보다 gx가 항상 더 크다면 당연히 이 극한과 이 극한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크다가 성립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전제 조건을 하나를 같이 곁들인 이유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무한대로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 근데 얘기했듯이 무한대하고 어떤 무한대끼리 이런 거 대소관계 이런 거 비교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 심지어 등호관계 이런 것도 놓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크기 비교관계. 사실 증가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게 더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 같은 건 하더라도 대소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극한값이 없으면은 일단 이렇게 크기 관계를 놓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 둘의 대소관계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명제는 엄밀히 가면 결론이 틀렸어. 왜냐면 여기 하나 이거 등호까지가 붙어줘야 돼. 자,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fx에다가 뭘 하나 둘 거냐면 그냥 3 더하기 x분의 1 하나 둘까? 그리고 gx를 얘는 5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자. 자, gx를 더 큰 애로 일부러 만든 거야.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극한 x는 a에 가까워질 때라고 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x가 a에 가까워질 때뿐만 아니라 뭐 무한대로 커질 때 이런 극한도 다 동일한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일단 이 둘의 대소관계부터 비교해보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얘보다는 이 밑에 있는 애가 훨씬 더 큰 거가 훨씬 더는 아니고 이만큼 항상 더 큰 값을 갖잖아. 왜냐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 그 다음 y는 3이라는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고 얘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플러스 2를 한 거니까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방금 그렸던 그래프에 비해서 더 이거 위로 두 칸만큼 올리고 이것도 두 칸만큼 올리면은 일단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얘가 항상 더 이만큼 큰 값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다가 극한을 취한다고 쳐봐. 그냥 무한대 극한 취할게. fx의 극한 취하고 여기 밑에 거에다가도 gx에다가 극한을 취한다면 얘는 일단 극한 이거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하고 얘는 극한이 3으로 결정이 될 거야. 이거 왜 fx야? gx. 이 gx에다가도 극한 똑같이 x 무한대 극한 취하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5로 수렴하겠지. 아까 뭐라고 했냐면 fx보다 gx가 더 큰데 당연히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도 이 극한값끼리 비교해도 얘가 더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근데 그럼 이 등호는 언제 어떻게 해서 붙을 수가 있느냐? 자, 약간 이번에 수정을 한번 해볼게. 얘도 똑같이 3으로 알고 대신에 여기를 x분의 2라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범위는 그냥 x는 0보다 큰 범위라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 자, 일단 현재 여기하고 여기 앞에 이번엔 3을 동일하게 놨어. 근데 이 상태에서 x분의 1과 x분의 2를 놓으면은 당연히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1과 x분의 2 중에서는 얘가 더 밑에 게 커. 왜냐면 이거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거는 다 2배 되는 값이잖아. 양수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건대로라고 한다면 항상 x가 0보다 클 때는 f보다 g가 크다라는 게 성립하는데 그럼 이번에도 극한을 아까처럼 구해보잖아. 자, 이제 여기 x에다가 무한대 극한 취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해. 그러면 얘 3이야. 근데 얘 g도 역시 무한대분의 2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면 이것도 0으로 수렴하잖아. 얘도 3이야.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냐면 아니 얘가 항상 더 큰데 어떻게 이게 극한값이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래 극한값은 얘네들이 목표로 향하는 그 어떤 값을 목표로 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의 값을 대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극한값을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얘네가 진짜 3이 될 수 있다란 말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얘는 3에 한없이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의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수학을 봤는데 수능을 봤다고 쳐봐. 근데 수능에서 지금 수학 영역에 대한 목표 점수. 자, 그냥 간단하게 묻자. 너 수능을 나중에 봤어. 수학 영역의 목표 점수가 몇 점이야? 죽을래? 아, 점수 몇 점이 목표야? 80점, 70점. 나 말 좀 같이 호응을 해야지 좀 이게 옳지. 자, 재율아. 네?
수능을 봤어. 수학 영역에 너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 목표야? 당연히 100점이 목표겠지. 근데 예를 들면 나도 수학 영역을 내가 이제 한참 공부를 할 때 목표 점수가 나도 100점이 목표였다고 쳐보자.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나의 성적은 재율이의 성적보다 항상 좋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뭐 한 80점을 맞았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재율이는 항상 그것보다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고 내가 한 85점으로 올랐어. 근데도 재율이는 여전히 나보단 낮아. 그리고 내가 98점까지 올라가도 재율이는 여전히 92점이야. 나보단 항상 재율이가 더 낮아. 그러니까 나의 성적이 항상 높잖아.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내가 이제 점수를 거의 100점에 가깝게 목표로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재율이도 목표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나의 극한값과 재율이의 극한값은 둘 다 똑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내 성적이 항상 재율이의 성적보다는 당연히 높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약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항상 얘보다 얘가 더 무조건 크다 하더라도 목표가 되는 둘이 향하는 지점 자체는 똑같은 값에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극한값이니까. 그러니까 극한은 당연히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둘 다 3이라는 값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하나 더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샌드위치 정리인데 이건 뭐냐면 만약 그러면 이제 fx가 있고 gx가 있고 hx라는 데가 세 개가 대소관계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값에다가 어떤 특정 극한을 구했을 때 얘네들이 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로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 다 발산하진 않는 애라고 할게. 자, 문제야. 그렇다면 만약에 fx에다가 극한을 취했어. 얘다가 뭐 이제 알파 a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취했다고 쳐보자. 근데 얘가 베타라는 값으로 극한이 정해지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제일 큰 애 있잖아. hx 여기에다가도 극한을 취했는데 얘도 똑같이 베타이면 자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제일 작은 애 f 있지. 얘다 어떤 특정 극한을 취했는데 얘가 베타로 수렴하더래. 근데 이 h라는 애도 특정 극한을 똑같은 애를 취했더니 얘도 베타로 수렴하더래. 그럼 여기서 마지막 결론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 gx도 역시 극한을 취하면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fx하고 gx라는 거, fx하고 hx라는 애가 대소관계로 봤을 땐 제일 밑에 있는 애고 제일 큰 애잖아. 그냥 가령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fx가 한 이쯤에서 자, 현재 여기가 뭐 y는 3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볼까? 근데 fx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얘가 현재 여기서 이렇게 x는 3이라는 직선을 향해서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는, 즉 점근선을 예로 갖는 어떤 하나의 곡선이었다고 쳐보자. 이게 fx야. 근데 hx는 그것보다는 일단 더 큰 애야. 자, 여기보다 더 큰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야. 근데 얘도 극한을 취했더니 얘도 한없이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3이라는 값에 근접해가는, 즉 얘도 점근선을 y는 3이라는 직선으로 갖는 하나의 곡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쳐보자. 이게 지금 hx야.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애잖아. 잠깐만. 네, 이거 찾았어. 근데 이 gx라는 애는 f보다는 크고 h보다는 밑에 있는 애잖아. 그러면 지금 얘보다는 밑에 있고 얘보다는 큰 애 있으면 gx는 막 이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함수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도 그러면 똑같은 극한을 취했어. 그럼 이 뒤로 향하잖아. 그럼 얘는 강제가 지금 현재 얘보다는 무조건 밑에 있고 얘보다는 더 위에 있지만 어차피 얘네가 둘 다 y는 3이라는 애를 극한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면, 즉 이 결과가 둘 다 3이면이야. 그럼 이 빨간 애도 어차피 이 사이에서 아무리 얘가 벗어나고 싶어도 무조건 이 강제성이 있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얘도 같이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렇게 가고 있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는 끼어서 당연히 같은 값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극한을 취했을 때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다면 이 가운데 있는 거에도 극한을 똑같은 애를 취했을 때 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야. 이 샌드위치 정리는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티가 나. 왜 티가 나는지 거기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 보여줄게. 자, 뒤에 34쪽을 한번 볼까?
34쪽에 있는 문제들 있지. 예제부터 해서 밑에 확인 체크까지.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애들이야. 자, 어떤 티가 나냐? 전부 다 f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때, 또 밑에 있는 2번도 f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때, 확인 체크에 있는 것도 보면 부등식 3개짜리 있잖아. f보다 h가 더 크고 그 다음 g가 더 크다. 또 23번도 3개짜리 부등식, 24번도 다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눈치채고 그거에 맞게 정리를 하면 된다 라고 봐주면 되는 애들이야. 물론 그거 아닌 형태도 있긴 있지만 아닌 형태가 나오면 좀 그때는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럼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부터 해서 예제 쪽 있지. 그 문제 같이 풀고 그다음 연습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 좀 바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쪽이야. 32쪽 있지. 32쪽에 있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에 대한 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거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근데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근데 여기 이 밑에 거에서는 단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이 조건이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f보다 g가 더 크고 h가 더 크다. 그런데 f의 극한값과 만약에 h라는 거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러면 리미트 g에 대한 극한도 이 값들과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정리한 함수의 극한의 응용 부분이다.